안녕하세요. 알터스비즈의 박한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소매유통 시장의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광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유통회사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구석구석까지 내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그 유통회사이고 유통망이다 보니까 결국은 유통회사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제대로 취급을 못 받는다든지 마진이 너무 낮다든지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 특성상 몇백 년 동안 그래 왔던 현상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우리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유통이 어떤 주도권을 잡는 시장이면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24년 말이죠. 상황을 보면 미국 소매 유통 시장은 약 7.4조 달러입니다. 한화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1경원 규모이고요. 이 중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제품이 유통되는 온라인 시장은 한 16% 정도 됩니다. 1조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장 85% 시장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유통에서의 진정한 승부는 아직도 오프라인 시장에서 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미국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미국 유통시장은 대량으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제 유통되기 시작한 게 1900년도 들어가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1800년 중반부터 제품들이 이제 미 전역에 유통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면에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철도가 미 전역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비록 마차이지만 그런 어떤 이동 수단을 통해서 미국의 구석구석에 있는 마을들한테 제품이 전달되면서 이제 유통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에 보면은 이제 작은 소매 업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냥 제너럴 스토어라고 하는데 현지에서 생산되는 식료품부터 어떤 생활 잡화, 필요한 어떤 필수품들이 그런 이제 이 작은 소매점에서 이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그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중심에 있는 그런 소매점에 가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고 싶은 제품을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주문을 해서 일정 기간 후에 제품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소매점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기 전이죠. 1920년대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유통이 됐습니다. 소단위로. 그리고 이제 1920년대 말부터 이제 30년대까지 미국이 이제 대공황을 겪게 되고요. 그 이후에 경기 회복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도 거치고 이러면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비싼 제품부터 생활 필수품만이 아니라 고가의 이제 사치스러운 제품들도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위해서 백화점이 등장을 합니다. 큰 빌딩 전체가 제품 판매를 위한 장소가 되면서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는데 메이시스라든지 시얼스라든지 아니면 노스트롬 같은 대형 백화점 체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백화점은 1950년대, 80년대까지 대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백화점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대량 제품이 백화점 체인을 통해서 유통되고 또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소비를 하고 말하자면 돈을 쓰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5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독특한 유통 어떤 방식이 생겨나는데 집집마다 전화가 이제 놓이게 되고요. 미국의 그 우편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서 편지나 소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면서 백화점이 카탈로그 마케팅이라는 걸 합니다. 그 카탈로그에서 만약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뒤에 구비된 주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주소를 쓰고 금액을 수표 형태로 이렇게 써서 전신환을 만들어서 백화점에 보내면 제품을 소포로 배송해 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때로는
지역마다 픽업 장소가 있어서 손님이 와서 찾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집에서도 카탈로그를 보면서 쇼핑을 즐기고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카탈로그 마케팅이 성행을 했었고요. 이 현상은 5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1970년대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미국 가정에 보급되게 되고요. 이 전역에 고속도로가 깔립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창고형 할인점입니다. 외곽 지역의 나대지에다가 창고를 하나 만듭니다. 그냥 아주 볼품없는 대형 창고를 만들고 그 안에 제품을 그냥 랙에다가 그리고 팔레트 위에다가 그냥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모아서 벌크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 대신 30%, 40%씩 할인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창고형 할인점입니다. 월마트가 있겠고요. 코스코가 이 할인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신장을 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매출이 높은 할인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프라인 유통을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는 창고형 할인점이 너무 잘 되니까 또 다른 할인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정 제품군을 다루는 창고형 매장입니다. 건축 자재라든지 인테리어 제품들을 파는 홈디포라는 데가 생겼고요. 베스트바이라는 이제 전자 제품을 파는 대형 할인점, 그 오피스 디포라 그래가지고 사무용품을 하는 창고형 할인점, 그뿐만 아니라 주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식료품 또는 이제 스포츠용품 등을 큰 대형 할인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저렴한 가격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선택권을 주면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쇼핑을 즐기고 값싼 제품을 사게 되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할인점이 전문형 대형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이후에는 인터넷 등장과 함께 이제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여 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거듭합니다. 아마존이 선두주자입니다. 당초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지만 온라인 소매 시장의 40%, 50%를 장악하는 거대 공룡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 아마존 온라인 매출이 월마트의 오프라인 매출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라인의 거인으로 자리를 맺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자꾸 오프라인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5% 이상이 오프라인에서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라인만 하는 아마존은 오프라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홀푸드 마켓이라든지 의류의 코얼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요. 반면에 오프라인의 월마트 이런 회사들은 온라인에 들어와서 엄청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온라인으로, 온라인은 오프라인으로 가면서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저가형 제품을 파는 유통망이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달러스토어라든지 빌로우5라든지 뭐 이런 경기 탓일 수도 있는데 실용적인 어떤 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감안한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요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제품을 미국 시장에 유통할 때는 온라인으로 시작하고 아마존 사업도 해야 됩니다만은 진정한 승부는 오프라인에서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대량으로 물건이 유통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진정한 의미 올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통망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미국 시장인데 여러분 제품이 품질이 좋고 브랜드가 좀 더 인식을 하고 좀 알아준다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유통망과 협상을 하실 수 있고요. 유통망과 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프라인 유통망을 잡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십이 꼭 필요합니다. 유통망의 제품을 공급하는 벤더라든지 아니면 대량으로 미국에 유통을 하는 도매상이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제품을 대량으로 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의 유통망의 변천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유통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좀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미래 유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토스비즈의 박한진이었습니다.